자, 계속하겠습니다. 음, 이제 3번 조선 후기 사회 변화와 새로운 사상 등장. 자, 조선 후기 때 핵심 단어 신분제가 동요되었다라고 하죠. 양반이 조금 더 늘어나죠. 그런데 이 양반의 계층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양반이 늘어나죠. 왜 늘어납니까? 이런 겁니다. 서울, 원래 중인이었던 서울 같은 경우에 집단 상소를 통해서 관직 진출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했고 그게 허용되는 게 서울 호통입니다. 얘들이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관직에 합격함으로써. 또는 상민 같은 경우에 일반 농민 같은 경우에 광작을 통해 분홍층을 형성해서 그 돈으로 분홍층이란 거는 돈을 많이 번 농민이죠. 얘들이 납속책, 공명첩 이런 게 핵심 단어예요. 광작, 납속책, 공명첩, 족보매입, 위조 이런 걸 통해서 신분 상승하고 가만히 돈으로 신분을 산다는 얘기죠. 다수 농민, 이건 일부 농민일 뿐이야. 다수 농민은 임노동자 영세 상인으로 몰락합니다. 소작농으로. 천민도 아주 일부는 전쟁에 공을 세우거나 납속 도마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됐는데 뭐 다수는 뭐 계속 천민은 남죠. 여튼 상민의 아주 일부, 천민의 아주 일부, 서울의 간직에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반 신분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이 양반 내에서도 등급이 갈린다는 겁니다. 아주 일부 양반은 향촌에서 겨우, 지방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은 아주 일부는 또 경제적으로 농민과 비슷한 처지로 몰락해서 허생전에 허생 같은 애 있죠. 그래서 아예 잔반이라는 것으로 몰락됐다는 건데 양반도 계층이 나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그게 바로 신분제의 동료입니다. 신분제의 동료,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동료되었다는 단어 자체를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 문제 나올 때 요런 양반설 상민 천민의 그 내용들을 내놓고 이 관련한 연구 주제로 옳은 것은 해서 조선 후기의 신문제가 동료되었다 뭐 이런 식의 나올 수가 있어요. 신문제 동료란 단어 자체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분홍층, 광작, 납속책, 공명첩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서울 호통이란 단어, 뭐 향촌의 잠반, 잠반 이런 단어 꼭 아셔야 되고. 자, 천민. 이렇게 천민이 이렇게 신분 상승 추구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 문제가 있나? 상민에서 세금을 다 내죠. 천민은 세금 안 냅니다. 상민에서 세금 다 내요. 근데 천민에서도 신분 상승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상민이 다수가 이게 또 상승하고 이러니까 이게 세금 낼 사람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상민 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비종모법, 엄마가 상민이면 아버지가 천민이라 해도 상민이 되는 노비종모법 시시하기도 하고 상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아사리 순조 때, 더 지난 순조 때 공노비 자체를 해방시켜버려요. 상민 늘리기 위해서. 왜? 상민을 확보해서 세금을 걷기 위함이죠. 맞죠? 요거 알게 계시고요. 향촌 지배질서도 변화됩니다. 뭐냐? 새로 성장했던 신향. 이 신향이 뭐냐면 분홍층 생각하시면 분홍층. 아까 요런 애들이 양반이 되면서 신향, 향촌에서 새로운 양반이 돼요. 그래, 이런 애들이 사또 수령과 결탁해서 향촌 지배권에 도전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원래 향촌 사회 주도권은요, 구향이 들고 있었거든. 그 구향이 뭐냐? 옛날 원래 양반들. 근데 원래 양반들의 일부는 농민들처럼, 이렇게 앞에 봤다시피 농민들처럼 비슷한 처지가 되죠. 권한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향, 이렇게 분홍층이 된 애들은 갑자기 권한이 강해지는 거죠. 양반되니까. 얘들이 수령과 개탕해서 향촌 지리백권을 뺏어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들이 싸우는데, 신양과 구양이 싸우는데, 그게 바로 향촌 전쟁의 준말, 향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결과 지방 사족, 원래 구향의 향촌 지대권은 약화되고요. 수령의 권한은 이 신양과 결탁한 수령 사또의 권한은 강화되고, 기존에 있던 향촌 그 사족들의 모임인 향해는 그냥 수령의 세금 걷는 자문기구로 변질된다.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의 또 핵심 내용, 농민봉기 발생해죠. 세도정치의 문제, 그리고 세도정치에 의해서 삼정의 문란이었죠. 매관매직에 의한 삼정의 문란. 매관매직 적어야 되죠. 세도정치가 일났고 매관매직이 일났고 삼정의 문란이 일나죠. 요거의 결과 농민봉기가 발생되는데 그 핵심이 총경레인왕과 임술농민봉기입니다. 홍경레인왕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평안도 지역 차별이죠. 평안도.
평안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홍경래 동그라미 하시고 신흥 상공업 세력과 강사 노동자들의 규합에서 뭐 반란 일으키죠. 자, 이 정도가 평안도 홍경래 하시면 되고 임술농민분기는요. 핵심 단어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일어나서 전국에 확산되죠. 자, 정부의 대응, 임술농민분기에 대한 대응, 암행어사나 안핵사를 파견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꼭 아셔야 되겠죠. 삼정해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척 꼭 기억하세요. 삼정이정척을 설치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자, 임술농민분기 시험제 잘 나오는데 진주, 삼정해문란, 삼정이정청 꼭 기억하세요. 이 삼정이라는 것은 세금의 종류죠. 전정, 군정, 환정, 환곡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료가 나올 텐데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진주 나왔죠. 또 하나 핵심 단어 더 얘기해 줄게요. 백낙신의 탐욕. 백낙신이 그 당시에 몬땡 관리거든. 이 사람 이름 꼭 나올 겁니다. 자, 요런 게 핵심 단어. 아니면 임술련, 임술농민무기. 임술농민은 진주에 시작했죠. 여기. 홍경래에 나는 평안도죠. 요게. 위치도 꼭 기억하세요. 시랍. 자, 중농아파, 중상아파 있죠. 중농아파는 토의제도 개혁 정리학용. 중상아파는 청해문물수용과 상공업 진흥, 박지원과 박재가 꼭 아시면 됩니다. 대동법과 균형법의 실시 자료 탐구 보겠는데요. 이게 대동법의 자료입니다. 딱 보니까 무섭죠? 곡물, 이거는 토산물, 특산물, 공납 얘기인데 이것 보고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는 단어 나옵니다. 뭐니? 방납. 요걸 통해서 딱 알 수 있죠? 나 보세요. 고질적인 패단이 양력이니 백성은 날로 가난해지는데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손자가 모두 군대 가야 된다. 맞죠? 어린 아이 젖먹이도 군대 가야 되고 죽은 사람도 군대 가야 되고 이렇죠. 이게 바로 균형법 자료입니다. 자, 요 내용 꼭 다 보세요. 완전 중요합니다.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문학 연습. 다음 1자료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제정책 옳은 것은 토산물 나왔죠. 방남 나왔죠. 해결하기 위한 정책 광해군의 대동법이죠. 볼까? 5번이죠. 맞죠? 토유사업 일제시대에 났습니다. 참고 1910년도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부가 기억나죠? 영정법. 이거는 균형법이죠. 요거는 신문왕 때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넘어갑니다. 자,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 관련 내용이죠. 뭐 설이 나왔는데 벼슬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모계의 기천을 두고 차별하겠느냐. 차별하지 말란 얘기죠. 자, 설이 드디어 차별 안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노비, 사노비가 목을 베고 천민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죠. 또는 여기 밑에 산호비 같은 천인이라도 반드시 동반의 정직에 문무양반이 하는 벼슬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게 뭔가 신분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다음 명령이 내린 당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비 얘기 나오는데 노비를 모두 양인으로 삼고 이밤 양인으로 삼고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뭐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얘기겠죠. 보니까 답은 4번이겠죠. 공명첩. 내가 아까 납속죄하고 공명첩 꼭 기억하라 했어요. 조선 후기 핵심 단어. 1번 공주명학소 언제입니까? 고려죠. 2번 황영사 구축목탑 건립 언제입니까? 선덕여왕.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 했죠. 고려 광종이죠. 3번. 자, 인민평등권 급진계합화 갑신정변입니다. 그죠? 급진계합화 인민평등권 갑신정변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답은 4번이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